한 달 만에 정민 씨와 함께 있었던 그 친구 A의 폰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친구는 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본인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방불명이었는데 환경미화원이 그 행방불명된 동석자 친구의 휴대전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드디어 찾은 친구 A의 휴대전화, 환경미화원 손에. 친구 A의 휴대전화가 사건 35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습득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충전하니까 정상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한강에서 찾았던 거예요, 경찰은? 물속에서. 경찰 감식할 예정이고요. 포렌식할 예정입니다. 통화와 메시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게 유태웅 실장님. 고생 많았어요. 해경과 민간 잠수부들, 우리 경찰 관련된, 군 관련된 인원들. 근데 경찰이 환경미화원 손에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그렇게 35일 동안 물속에서 찾고 있었어요. 근데 물속에서만 찾았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A씨 A씨 가족들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 A군이 그 정민군의 사망에 직접적인 그 익사하는 데 대해 가지고 뭐가 없다면은 예. 그 휴대폰이 물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술 먹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흘렸으면은 물 밖에 흘렸던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 물 속에 찾는 거는 그 이제 끌고 들어가가지고 물에서 뭐 어떻게 했다라는 전제할 때 물에서만 찾는 건데.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저는 이게 당연하다라는 게 A군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부합되는 지점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뒤늦게라도 찾았으니까 다행이고요. 거기서 뭐가 그렇게 구체적인 게 나올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나와가지고 지금 수많은 이제 억측들도 조금 가라앉고 진실 규명에 한 발 더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손정희 변호사님 이렇게 뒤늦게 나온 친구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경찰은 포렌식을 한다는데 어떤 걸 더 보고 규명을 해야 합니까? 일단은 A 휴대전화의 위치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동선이 나올 텐데 이 동선과 A의 진술이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휴대전화에 동선이 다 나와요? 위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선이 어느 정도는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각에서 이제 이게 강력 사건, 범죄다, 고의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사건들에서 휴대전화 정보를 통해서 과거에 검색했던 이력이라든가 누가 통화했는지 누가 연락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를 살펴보면 범죄의 동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포렌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글쎄요. 열어봐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강력 사건의 범죄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휴대전화를 찾은 시점과 관련해서도 또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우연이란 게 있죠. 우연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진작에 이제 찾아졌으면 좋겠는데 또 이 시점에 찾아진 게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거죠. 환경미화원이 이것을 찾았고 위치나 이런 것들도 이제 경찰에 진술을 했을 것이라서 경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수영 교수님. 그게 이제 지금 유족 측에서는 이 환경미화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 휴대폰을 입수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군인까지 동원돼가지고 그 휴대폰을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한 달 동안 안 나오던 게 갑자기 나오니까. 그렇죠. 유족 측에서는 이게 혹시 그 사이에 무슨 혹시라도 누가 갖다 놓았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핸드폰을 열어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될 텐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건 담당하는 게 서초경찰서잖아요. 또 서초서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범죄 같은 게 개입된 정황이 없다고 서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혹이 일파만파 퍼진 거는 아까 이용구 전 차관 그 사건에서도 봤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초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도 이렇게 거짓말들을 막 하니까 혹시 저기에 뭔가 거짓말이 개입된 게 아니라는 의혹을 막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 같은 것들을 자꾸 못 믿고 계속 의혹이 퍼지는 데에는 경찰의 자업자득도 약간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들었던 질문 관련해서 이제 경찰 측의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보도해드리면. 환경미화원이 이 휴대전화를 어떻게 습득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또 그 법체면 수사, 법체면을 자주 해요, 경찰이. 환경미화 최면 수사를 하겠다, 하고 있다. 그럼 CCTV도 좀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이 정민 씨 아버지가 제기했던 의혹, 누가 갖다 놓은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환경미화원이 발견을 했고 35일 만에 이게 발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들여다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 친구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혈흔이나 유전자에 대한 국가수 감정도 의뢰해놓은 상황이다라는 경찰의 설명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경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혹 제기는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정민 씨 아버지가 제기하고 있었던 의혹과 같이 그 앞서서 윤태곤 실장이 물속만 뒤지진 않았을 텐데 왜 35일 만에 휴대전화가 갑자기 발견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유족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왜 여태까지 안 나왔을까?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게 있진 않았을까? 그 뭐 휴대폰이 행여라도 뭐 조작되거나 하지 않았을까? 별의별 의심이 다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를 믿어야죠. 사실 유족 측에서는 경찰이 정말 믿을만하고 이 사람들이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이라는 걸 믿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스스로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물론 이 사건은 아닙니다만 다른 사건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혹시 이 사건도 뭔가 중간에 잘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계속 갖게 만들고, 경찰이 뭔가 이렇게 좀 국민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 결국 이 사건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이 계속 일파만파 퍼지는 데에 일조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김수영 교수님의 견해였고요. 친구 측의 추가 반박도 주말에 나왔습니다. 설명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비 테레사만 머물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친구 측은 7, 8분 정도다, 정민 씨가 인지 확인하러 갔던 것이다라고 반박했고요. 티셔츠를 버린 것과 관련해서는 오래 입은 낡은 저렴한 토사물이 묻어있어 버렸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블랙아웃이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술자리 시작할 시점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기억이 없다라고 재차 주장을 했다는 것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